예시를 들어보자. 70개라는 단어를 일주일 동안 외울 시간을 주었대.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외울 거야? 70개를 어떻게 외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70개를 보통 아이들에게 어떻게 외울 거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그래서 10개씩 외울 거예요. 라고 7일 동안 그렇게 외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우리가 이 단어를 10개씩 외우다 보면 일요일이 되었을 때는 앞에 월요일에 10개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냐면 월요일에 70개, 그 다음에 화요일에도 70개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이에요. 단어는 한 번 봐도 내 거가 되는 때가 있고 20번을 봐도 100번을 봐도 내 거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보고 한 번 외웠을 때 외워진 건 세모, 뭐 두 번째는 밑줄,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형광펜,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이 되었을 때 이 위에다가 5개가 외워지지 않았으면 이때는 75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학원이나 이런 실시간이나 이런 곳에서는 내가 자기주도 하듯이 이렇게 단어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매일같이 단어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넣어줬어요. 5일차와 6일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생각되었다라는 생각하에 랜덤으로 넣었어. 그쵸?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단어는 정말 성실하게 외워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를 가잖아. 그럼 모의고사라는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어휘가 약하면 아무리 지문을 연습하고 간다 하더라도 1, 2, 3, 4, 5번 보기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는 정말 성실하게. 그러면 우리 첫 시간 그래머부터 들어가서 봅시다. 그래머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조금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머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래머는 예를 들면 뭐 투부정사요 내지는 동명사요, 접속사요 이런 거 관계대명사요 이런 걸 문법이라 하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머 책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구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순을 얘기해요. 어순. 그래서 이 어순을 똑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왜냐하면 서술형에 들어가서 보면 이 서술형에 순서 배열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 배열을 정말 잘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주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수어가 어디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먼저 그래머가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된 뭐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팔품사하고 그 다음에 사요소예요.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 학원을 열심히 다닌 학생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팔품사와 사요소라는 걸 엄청나게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거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사자 돌림 8개를 팔품사라고 지칭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 팔품사는 얘들아 팔품사가 뭐야라고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그치 니네들 뭐라고 답할래? 동명사? 투부정사? 아니야. 그거는 동명사, 투부정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라고 하면 투, 동사 원형에서 이 동사라는 것에다가 앞에 투를 붙였잖아. 뭔가 변질되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 본연의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단어인데 이 단어들의 이름을 준 거야. 첫째, 둘째, 셋째에서 8, 8째까지 해서 단어에다가 이름을 주고 그런 사자 돌림 단어 8개를 팔품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 이름을 준 거지. 첫째는 명사, 둘째는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팔형제라고도 선생님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명사는 어떤 걸 명사라고 할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명사라는 팔품사예요. 품사 중에 하나예요. 품사. 명사라는 품사. 이 친구는 어떤 걸 명사라 하냐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명사라 지칭을 해요. 이름.
이름이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엄마가 선생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땐 성애라고 지어주셨어요. 윤성애라고 지어줬는데 선생님이 아, 그거 말고 다른 이름 가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효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고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펜슬이라고 하죠. 연필이야. 근데 이 아이를 핸드폰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너희들 뭐라 그럴 건데? 핸드폰이라고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라고 핸드폰으로 필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할걸?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가진 걸 처음에 얘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그게 이름을 가진 게 명사예요. 그렇다면 유형이든 무형이든 공기도 명사기 때문에 형체가 있거나 없거나 이름이라는 것이 있으면 다 명사예요. 대명사란 대신 받아주는 명사를 대명사라 해요. 대신할 대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명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신 받아주는 명사라 했어요. 그러면 대명사가 뭐야? he, she, it이요? 라고 니네 얘기할 거지? 그래서 he나 she나 it 이런 것을 대명사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건 우리 중학교 가자마자 배운 거. 얘는 중학교 가자마자 인칭 대명사라는 걸 너희들이 배웠어요. 그 인칭 대명사는 I, mine,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너는, 너에게, 너를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갖다 붙여서 질문을 했을 때도 답이 나와야 돼. 두 번째는 this나 that이나 these, those라 그래서 우리 지시대명사라는 걸 배웠을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학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적어도 제기대명사나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라는 걸 알아야겠지. 대기대명사는 나 자신, 너 자신이라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쓰거나 강조할 때 쓰거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정대명사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라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나 또 다른 하나나 다른이나 따라서 one, anothe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another, others,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을 얘네들을 일단 니네들은 학년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주가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들인 거야. 동사는 말 그대로 동작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행위를 설명하는 말. 그게 동사일 거예요. 형용사란 어떤 게 형용사예요? 모양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 표현. 이 표현, 이게 맞을 거예요. 표현하는 말. 그래서 뭐 예쁜이라던가, 그쵸? 뭐 맛있는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사는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부사나 다른 부사, 그러니까 다른 부사나 내지는 형용사나 동사나 다른 부사를 뭔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부사예요. 전치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 전치사라 함은 나 그녀 좋아해 되죠. 그런데 나는 그녀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은 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를 이런 말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사는 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예요. 살다 온 아이들 외국에서 뭐 교포나 외국인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는 음, 선생님이 가장 어렸을 때 선생님도 헷갈렸던 거 좁은 장소에는 s를 쓰고 넓은 장소에는 in을 쓰는데 왜 in은 건물 안에다가 in을 써요? 이렇게 질문했던 거. in과 into라는 거 어디 안에 내가 교실 안에 지금 이 안에 선생님 너희들하고 수업하려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을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고 into는 내가 밖에서 이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발을 들이는 몸 안쪽으로라고 해서 이러한 상황을 into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전치사는 벽도 마찬가지죠. 벽에 그림이 걸려있다 on the wall 하면 on 이렇게 평평한 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면에 찰싹 붙어서 위로 볼록 나온 걸 위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이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이걸 단어 뜻으로 외우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접속사란
접속사라는 건 연결시켜주는 거, 뭔가 붙여주는 거, 떨어져 있던 걸 하나로 모아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중학교 때 뭘 배웠었을 거냐면, 그냥 등위 접속사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등위 접속사라 함은 A와 B가 어때요? 무게가 같아야 되는 거,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kg면 50kg여야 하는 것처럼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형용사면 형용사, 뭐 부사면 부사, 구명구, 절이면 절. 즉 and나 but이나 or 이런 것들을 우리 등위 접속사라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종속 접속사나 뭐 상관 접속사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명사절을 이끄네, 부사절을 이끄네 이런 표현들을 보기는 했었을 건데 다 상관없어요. 그쵸? 그러면 다 상관없고 얘네들은 이건 나중에 선생님하고 배울 거니까. 또 감탄사는 여덟 번째. 감탄사는 놀래는 거, 오, 뭐 이런 것들이나 웁스나 뭐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팔품사예요. 팔품사. 질문 있어요? 명사에서부터 감탄사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해 줄 테니까. 그럼 문장의 주요 4요소로 들어가서 봅시다. 4요소는 주어와 수어와 목적어와 보어까지예요. 선생님은 4요소라고 표현했는데 선생님 수식어는 뭐예요? 여기까지야 사실은. 왜냐하면 영어는 1형식에서 5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1형식 아무리 긴 문장도 1형식에서 5형식을 벗어나지 않을 건데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목적 보어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다시 보니까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와 있고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문장의 형식이란 네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이 된다 하여도 이 오형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게 다야? 얘네들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잘 기억하세요. 주어와 수어와 목적어와 보어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 네 가지.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는 이 친구들을, 그쵸? 문장의 주요 4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는 어떤 걸 주어라고 표현을 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지. 나는요, 누가 좋으냐면, 네가 좋아요. 영어는 수어 중심의 언어예요. 수어 중심의 언어. 그래서 수어라는 거 좋아하다, 그죠? 행위를 설명하는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I, mine, me, mine이라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인칭, 소유, 대명사 이렇게 배우면서 주어 문장 맨 앞에 오면서 있는 이가라고 해석되는 거야 라고 했죠. 있는 이가라고 해석되는 거 맞고 문장 맨 앞에 오는 거 맞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학년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기 때문에 수어 중심의 언어기 때문에 이 친구 먼저 봐야 되는 거야. 4요소란 문형을 결정하는 건 정확하게는 어자 돌림 4개거든. 그쵸? 그래서 주어인데 좋아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 내가 좋아해. 좋아하는 대상이 뭔데? 네가 좋아해. 그래서 다시 볼게요. 주어란 수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 는, 이 가로 해석되는 말이에요. 목적어란 어떻게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야? 수로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을, 를, 에게로 해석되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아이들은, 이 친구들은 그죠? 수로의 대상, 을, 를, 에게.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체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결정이 될 거예요. 수로란 그쵸? 주어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어는 어떤 거냐면 음, 주어나 목적어의
형태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예를 들자면 그는 멋있어요. 근데 그가 멋있는데 어떻게 멋있냐면 주어가 멋있다. 그래서 얘는 주격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멋있다. 나는 생각한다. I think. 그쵸? 여기서는 honest를 써볼까요? 그랬을 때 나는 생각하는데 그가 정직한 목적어가 어떠하다라고 설명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지. 다시 잠깐 필기할 것들 하고 선생님 이제 일단 지워볼게요. 다시 점검 들어갈게요. 필기 다 했죠? 봅시다, 다시. 우리 명사는 어떤 걸 명사라 한다 했냐면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명사는 이름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한 묶음. 그쵸? 동사는 동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형용사는 모양이나 상태나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전치사는 조사와 같은 단어예요. 접속사는 뭔가를 붙여주는 거, 연결사 같은 거죠. 감탄사는 놀래는 거. 근데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 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얘네까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주요 사품사라 지칭해요. 사품사. 여기까지를 주요 오품사라 지칭을 할 거예요. 오품사. 얘는 문형에 영향을 안 끼치게 될 거니까 얘도 여기까지를 어떻게 주요 4요소 얘 5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니네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거. 그쵸? 명사, 대명사가 문장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수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형용사는 보어 역할과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 역할까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부사도 수식어 역할을 같이 해요. 이거는 머릿속에 무조건 박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명사라 하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 있죠. 동명사도 명사적 용법이 있지. 그치? 대 플러스 주어 동사, 대절도 명사 역할 한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 모든 명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이와 같이 명사처럼 역할을 한대 하는 말이 들어가면 모두 다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예요. 오케이?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형용사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보어와 수식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팔품사는 중학교 1, 2학년 때도 엄청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오늘의 이 뒤에 교재에다가 넣은 건 주어와 수어와 목적어와 보어예요. 수식어까지. 그래서 우리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넘어가서